네,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 1주 전을 이렇게 보면은 무너진 한미 동맹 관계를 이제 복원시키면서 또 한일 관계도 정상화시켰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미명하에 사실상 많은 이 경제 정책의 그 실패를 이제 시장 논리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을 갖춘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특히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시키고 원전 산업을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지난 1년 동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런 부분이죠. 또 아울러서 부동산 강풍의 열기도 상당히 깔아앉히면서 다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과 여건을 갖추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방향성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그 밑도 끝도 없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원래 궤도로 옮겨간 것까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딱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추동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아? 플러스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거 맞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윤 대통령이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지금은 중단을 했지만 그게 논란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였고 하나의 새로 들고 나온 소통 방식이었거든요. 네, 1층에도 다 입주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의 인적 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특정 라인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태풍과 관련된 것만 좀 질문해 주십시오.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 재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어느 쪽이 낫다고 보세요? 저는 예. 도어스태핑을 할 때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신선하죠. 설사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이 방식을 좀 계속 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트레이닝을 될 테고 예. 민심을 또 직접 맞닥뜨리는 기회가 될 테고 또 국민들의 입장은 대통령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반응을 볼 또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든 목소리를 통해서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계속 해주길 바랬고 대통령도 이거를 주의해서 그만두라라는 얘기가 있지만 계속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당장 때려치고 지금 뭐 언제 재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보면은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아끼시던 분들은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봤자 예. 손해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통상 그 대통령이 좀 더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저렇게 도어 스태핑 꼭 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고. 근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 되게 좋게 생각하고 지금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냐 마냐. 이거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외신을 그렇게 열심히 인터뷰하지 말고 국내 언론이랑 열심히 해라. 근데 앞부분에 외신은 방미 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미 전체 스케줄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 언론하고의 인터뷰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는 그런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의 시간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어 스태핑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솔하다는 거거든요. 그 진솔함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에 겸허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소통에 적극적이라라는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지금 국정 동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사실 소통의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일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은 쌍방향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뭘 했냐면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시민이나 각계각층의 분들이 병풍처럼 있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사실 하고 사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건 소통이 그건 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1년을 지켜보지만은 흔히 말하는 말단 기자, 말지 기자를 그러죠. 그 말진 기자까지도 그냥 1대1로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언론사에서 항의를 한대요. 왜 거기하고만 하느냐. 그렇지. 예. 그냥 보좌피께서 최소한 그래도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 정도 이렇게 통화해야지. 말진 기자까지 상당히 인상이 낮고 하면은 기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정도로 친밀을 감을 보이는데 김 회장님 그걸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대통령 되고 나서 기자들 인수위원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러분들 내가 집에 초대해서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근데 한 번도 끓여준 적 없어요. 조만간 끓이시네요. 아니, 예, 이상민이 조만간. 이번에 1년 만에 아니, 내가 다시 그게- 기자들 또 만나가지고 또 끓여주신다고 또 끓여준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요즘엔 집에서 이렇게 요리나 이런 거는 하시나요? 요새는 아침에 좀 하죠. 아침에도?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누룽지도 끓이고 요리를 할 건 없고. 교수님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 좋아요. 여기 근데 그걸 끓일 수 있는 시설이 될라나 모르겠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여기는 너무 또 번잡하잖아.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면은 그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벌써 새벽 6시면 수석이나 비서관들하고 막 전화를 한다고. 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냐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 앞으로 덜통 김치찌개 덜통을 네. 한 1,000명 정도 끓일 수 있는 덜통을 큰 걸 만들어야 돼요.